대표님, 요즘 사업 운영이 어려워서 걱정이신가요? 아마 이 영상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매출은 예전 같지 않은데 금리는 턱끝까지 차올랐고 직원들 월급날은 다가오고 답답한 마음에 정책자금 단어 하나 보고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혹시 어제도 그저께도 유튜브에서 정책자금 받는 법 또는 저금리 대출 이런 거 검색만 하다 끝내지 않으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영상 100날 첫날 보셔도 대표님 통장에 정책자금 꽂히지가 않을 겁니다. 제가 8년 동안 2,000개가 넘는 기업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정책자금은 정보가 부족해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내 사업장이 지금 정책자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이걸 확인하지 않아서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가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 저건 딱 내 얘기네 싶으실 거예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그동안 신청만 하면 떨어졌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정책자금 승인이 되는지 그 본질을 알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대표님들은 정책자금 조건만 보고 내 회사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아요. 상담받는 대표님들 중에 열의 9은 이 말씀부터 하세요. 아니, 우리 옆집 식당은 8천만 원 받았다는데 나는 왜 안 돼요? 내 신용점수가 더 높은데. 자, 대표님, 정책자금은 복권이 아닙니다. 기관에서 돈 빌려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뭘까요? 이 회사가 이 돈을 가져가서 매출을 낼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상환 능력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저번에 상담했던 한 대표님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힘드니까 정책자금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는데 바로 거절난 사례도 있습니다. 대표님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하는 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1억을 빌려주는데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가 최근에 상담했던 한 제조사 대표님 사례를 들어볼게요. 기술력은 정말 좋으셨어요. 근데 재무제표를 보니까 가지급금이 정확하게 1억 8천만 원이 쌓여 있더라고요. 대표님께 여쭤봤더니 뭐 사업자금으로 필요해서 돈을 썼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부에서는 이 서류상 재무제표만 봤을 때에는 거래 내용이나 증빙이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회사 돈을 썼거나 회사 돈 관리가 안 되는 곳이라고 판단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이 예민하게 볼 만한 항목이 우리 회사 재무제표에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서류부터 밀어넣는 건 나 탈락시켜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랑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 재무제표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책자금의 용도를 못 정하면 100% 떨어집니다. 보통 정책자금 신청하실 때 자금 용도에 뭐라고 쓰시나요? 대부분 운영자금이나 인건비, 원자재비라고 쓰시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형식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냥 힘들어서 돈 빌려달라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 상황에서 자금을 신청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정책자금을 잘 받는 방법은 문장부터가 다릅니다. 이번에 신규 거래처 3곳을 확보했는데 초도물량 원자재비가 이만큼 부족합니다. 이 자금이 투입되면 하반기 매출이 20% 정도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자금을 사용하려는 이유와 그걸 통해서 얻는 기대 수익을 강조하는 목적성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후자한테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상담한 사례 중에 업력이 짧아서 계속 거절당하던 대표님이 계셨는데, 제가 그분 사업 구조를 다 뜯어보고 마케팅 특화 자금으로 방향을 틀어서 사업계획서도 쓰고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정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자금 승인이 났습니다. 물론 단순히 저 한 문장만 바꿨다고 해서 100% 자금이 나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에 맞는 후속 조치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내가 필요한 돈의 명분을 정책기관의 입맛에 맞게 통역하는 과정, 그리고 그 입맛에 맞는 전략과 기획, 이게 없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세 번째는 올해는 작년보다 낫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적인 생각이에요. 정책자금을 받는 건 타이밍 싸움이에요. 기업들이 엄청나게 몰려서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신청을 합니다. 나중에 급할 때 신청해야지 하시는 분들, 정작 급할 땐 이미 한도도 소진될 뿐더러 두 번째 말씀드린 전략이 없으면 자금이 있어도 받기는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은 매년 상반기에 가장 많고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지금 대표님 사업장에 신용점수, 매출 추이, 고용 인원, 이 지표들이 가장 예쁠 때를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설사 기업 재무 상태가 안 좋다면 최대한 윤곽을 잡고 예쁘게 포장이라도 해야 한다는 거죠. 어떤 기업은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타이밍을 2달이나 놓치는 바람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2천만 원을 못 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아는 만큼 받는 것도 맞지만 미리 조건을 충족시켜 놓고 준비된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는 기업이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8년 동안 2,000개가 넘는 기업을 컨설팅하면서 느낀 결론은 하나입니다. 거의 대부분 대표님들이 너무 준비 없이 당장 상황이 급해질 때 찾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켜야 하는 최소 3가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위 내용에 해당
해당하는 대표님이시라면 머릿속이 더 복잡해지셨을 수도 있어요. 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 고용지원금, 세금 환급 등등 알고 있는 기업들만 이렇게 자금을 융통해서 여유롭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분을 다 도와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 상태에서 승인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는지, 서류상 어떤 보완점들이 필요한지는 확실하게 진단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정책자금 특성상 국세나 지방세 연체나 신용불량은 당연히 어렵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을 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